그날 아들 정우가 제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엄마도 며느리를 며느님이라 불러야지. 30년을 키운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이런 아이로 키운 적 없는데 언제부터 정우는 이렇게 변한 걸까요? 요즘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언제부터 내 이름이 아닌 정우 엄마가 되었을까? 동네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모두 저를 그렇게 불러요. 언제부터 제 이름 윤정숙이 사라진 걸까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모두 다만 궁금해할 뿐이에요. 정우가 취업은 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30년 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초반엔 그저 바쁜 줄만 알았죠.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저는 냉장고에 김치와 밑반찬을 차곡차곡 채워두며 언젠간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새벽 2시에 들어와 소파에서 잠든 남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고생이 많으시네. 조금만 더 참자라고 되뇌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차디찬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아이 손 한 번 쓰다듬지 않고 떠났어요. 정우는 그날 아빠가 짐을 꾸리는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죠.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 제 세상엔 정우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저를 따라줬어요. 유치원에서 아빠 찾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왔던 날, 정우는 집에 오자마자 제 무릎 위에 털썩 앉아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라고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몰라요. 5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어깨로 제 무게까지 짊어지려 하고 있었던 거죠. 간호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고됐어요. 야간 당직은 기본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돌봐야 했죠. 수술실에서 12시간씩 서 있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 와중에도 정우 밥상만큼은 거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따끈한 미역국과 김을 구워 밥 위에 얹어줬죠. 제 밥은 없어도 정우 밥은 꼭 있었어요. 사실 병원 구내식당 밥은 비싸서 거의 먹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는 게 고작이었죠. 하지만 정우 앞에서만은 괜찮은 척했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옷 입고 왔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날 저녁 당장 마트로 달려갔어요. 정우가 가리킨 옷값을 보니 제 한 달 용돈의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계산했죠. 제 구두가 해져도 정우 운동화는 항상 새 거였어요. 제 코트에 구멍이 나도 정우 외투는 항상 따뜻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아이는 자라고 저는 조금씩 주름이 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우는 어느 순간부터 노력하지 않아도 뭐든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번 학기는 좀 쉬고 싶어. 취업은 요즘 다 안 돼. 나만 그런 거 아냐?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쉬게 하고 나중엔 정신 차리겠지. 하지만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졸업 후에도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가끔은 배달도 했죠.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고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어요. 엄마, 이번 달 알바비가 좀 적어서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저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건넸어요.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라는 말은 늘 있었지만 그 다음 달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는 병원 당직실에서 쓰러지듯 잠든 저를 보며 동료 간호사가 물었어요. 언니는 언제쯤 쉬실 수 있을까요? 정우가 3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언니한테 의존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결혼도 했는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친구들의 아들들은 벌써 회사에서 과장, 차장까지 올라간 아이들도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들이 저를 위축시켰죠. 저는 그런 자리에서 항상 조용히 있었어요. 정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 정우는 뭐해? 아직 취업 준비 중이야.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30이 넘었는데도 그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정우가 자리 잡으면 그땐 나도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그 말이 그렇게 허망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정우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잘 됐네. 착한 친구야.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난 지는 5개월 됐는데 나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라 결혼하고 싶어.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이라니. 정우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도 좀 도와줘야지.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야. 그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밀려왔어요. 그는 마치 제 도움이 의무라도 되는 듯 행동했거든요. 며칠 후 정우는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는 내 결혼에 관심도 없지? 여자친구 말로는 장모님은 신혼집도 해주시고 예단도 준비하신다더라. 근데 엄마는 뭐 해줄 거야? 신혼집을. 응, 전세로 잡아주신대.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강남의 전세금이 얼마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최소 몇 억은 들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야. 도대체 뭘 해줄 건지. 정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도 최선을 다해 볼게.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3천만 원으로 뭘 해? 예단도 그것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도 며느리를 며느님이라고 모셔야 하는 거 아냐? 이제 곧 이 집 식구 되실 분인데.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며느님이라니. 저는 지금까지 정우한테 그렇게 가르쳐 온 적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랐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줬는가를 따지는 거래 속에서 결혼을 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정우가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제 손 꼭 잡고 찍은 사진. 그때의 해맑은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정우는 제가 해주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울던 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날, 대학교 때 취업이 안 돼서 좌절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에서 저는 정우를 위로했어요. 정우를 감쌌고 정우의 아픔을 대신 짊어졌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우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익히지 못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만든 아들이지만 제가 기대한 아들은 아니었다는 걸. 이대로 결혼을 허락한다면 정우는 더 이상 스스로 서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끝없는 의존과 착각 속에서 무너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야, 결혼은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해.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도와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힘으로 책임져야 해. 정우는 화를 냈어요. 엄마가 나한테 이럴 거야? 지금까지 날 위해 뭐든 다 해줬잖아. 엄마도 이제는 엄마도 윤정숙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아닌 윤정숙으로 살기로. 정우가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집에 들르곤 했죠. 빨래나 용돈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어느 주말, 정우가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우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겉보기에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갈비찜과 나물을 차렸죠.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는 예단을 벌써 준비하셨어요. 목걸이랑 귀걸이, 반지까지 세트로요. 예물도 강남 맞춤으로 해놨고요. 명품 브랜드에서 주문 제작한 거래요. 우리 아빠는 회사 임원이라서 정우 씨 취업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정우가 그 집에 입양되는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주방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시어머니도 며느님이라 불러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멈췄어요. 저도 그렇게 불리면 왠지 더 가족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요. 시댁이 먼저 며느리한테 안부도 묻고 명절 음식도 하지 않는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엔 며느리도 대접받아야 할 손님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결혼을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보고 있었다는 걸. 그녀가 떠난 뒤 정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야, 그 친구 정말 너랑 인생을 함께할 사람 맞니? 정우는 짜증이 섞인 말투로 말했어요. 또 시작이야? 엄마는 왜 항상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 엄마도 좀 바뀌면 좋겠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식이야? 정우는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싫어? 내가 평생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 이후 정우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어요. 엄마, 예식장 예약금이 급하게 필요해. 500만 원만 빌려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우야, 결혼은 내 인생의 시작이야. 누가 대신해주는 인생은 오래 못 가.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야. 다른 어머니들은 다 해주시던데. 다른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든 엄마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우에게 물어봐도 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 하는 친구야? 마케팅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 프리랜서로. 회사 이름은? 복잡한 영어 이름이라서 정확히 모르겠어. 그 친구 부모님은 만나봤어? 아직 안 만났어. 바쁘시다고 해.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불분명했거든요. 어느 날 정우가 다급한 얼굴로 집에 왔어요. 엄마, 그 사람이 없어졌어.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짐도, 노트북도, 내가 산 예물도 연락도 안 되고 SNS도 다 사라졌어. 정우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회사 주소로 찾아갔는데 완전히 다른 회사였어. 그런 사람은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정우는 종이 한 뭉치를 저에게 건넸어요. 대출 서류, 신용카드 할부 내역, 예단 명목의 고액 송금 내역이 있었어요. 정우야, 이게 다 뭐야? 예물이랑 가전제품은 그 사람 명의로 해야 싸다고 해서 얼마나 나간 거야? 한 3천만 원 정도?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경찰에 확인해 보니 그녀는 결혼 사기 전과자였고
정우 외에도 피해자가 여럿이었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벌써 5번째네요. 결혼을 미끼로 해서 남자들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우는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묶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조용히 등을 두드렸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나 왜 이렇게 멍청해? 왜 아무것도 의심 안 했지? 정우야, 사람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너무 무비판적으로 믿으면 안 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정우는 제 방에 와서 잠들었어요. 어렸을 때처럼 제 옆에 누워서. 일주일 후, 정우가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왔어요. 엄마, 편의점 야간 알바 구했어. 그래, 잘했다. 빚, 내가 다 갚을 거야. 정우는 더 이상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는 정우에게 이력서 쓰는 법, 자소서 쓰는 법을 알려줬어요. 정우야, 이력서는 거짓말 쓰는 게 아니야.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지금부터 찾아보자. 정우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요. 컴퓨터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영어 회화까지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엄마, 오늘 면접 봤어. 어땠어? 떨어진 것 같아. 그래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 정우라면 한 번 떨어지고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다시 도전했어요. 반년 뒤 작지만 단단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어요. 엄마,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에 뿌듯해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엄마, 나 이번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예요. 3년이 흘렀어요. 정우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대리로 승진했어요. 더 이상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버이날이면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입어봐.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정우야, 이런 거 사지 말고 내가 써. 엄마가 안 받으면 나 서운해. 예전에는 받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 역시 변했어요. 작년에 병원을 그만두고 이제는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정우가 자리를 잡으면서 저도 비로소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밥 좀 해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 이번엔 진짜 다르다.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지난번 일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정우의 표정을 보니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진중하고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인데? 응,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만나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우는 더 이상 서둘지 않았어요. 이번엔 충분히 신중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주말,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가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밝지도 수줍지도 않았어요. 차분한 눈빛에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우 씨가 늘 말씀하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예전 그 여자처럼 과하게 밝지도 않고 억지로 애교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묻기 전까지 조용히 있다가 차례가 되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정우는 어떻게 만났어?
회사 근처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정우 씨가 자격증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 정우가 공부하는 걸 봤구나. 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정우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돈이나 외모가 아닌 성실함에 끌렸다는 거예요. 밥상을 치울 땐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 저와 함께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어떻게.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우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그때 내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 정우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 컸다. 정우야,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며칠 후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어요. 결혼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피해자만 6명. 화면에 잡힌 얼굴은 예전에 저에게 며느님이라 불러달라며 미소 짓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6명의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총 2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침 그때 정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정우는 그 뉴스를 말없이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진짜 끝난 느낌이야.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글쎄 뉴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어. 정우는 그 대출금을 2년 넘게 성실히 갚아왔어요. 이제는 모두 다 갚았어요. 엄마, 이젠 그 사람한테 뭘 느끼지 않아. 난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고 그게 더 중요해졌어. 정우는 정말 성장해 있었어요. 분노나 원망 대신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함을 보였어요. 반년 정도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 생각하고 있어. 그래? 신중하게 생각해봤구나. 응, 이번엔 정말 확신해. 그리고 엄마 허락도 받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번엔 정말 달랐어요. 조촐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어요. 정우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 결혼은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엄마가 날 다시 살아가게 했으니까. 저는 웃었어요. 이젠 네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사람이 됐으니까.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오고 정우와 그의 아내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아들을 다시 얻은 것 같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혼자 차 한 잔을 따랐어요.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 봄비 소리에 옛날 정우가 아기였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 품에서만 잠들던 작은 손,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새 인생을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윤정숙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우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 정우야, 이제 진짜 잘 살아라. 정수가, 너도 이제 너답게 살아. 창밖에 봄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따뜻한 비였어요. 내일부터는 뭘 하며 살까? 정우 걱정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워볼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